전 시아버지의 육성 증언, 대통령 옆에 갈 만한 기백이 있었다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의혹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죠. 정윤회 씨의 아버지 정관모 씨가 며느리였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채널 A 기자가 두 차례에 걸쳐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 며느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 기백이 넘치고 훌륭한 며느리였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게 분이 넘치죠. 훌륭해요. 잘했어요. 원래 그 성품이 좋아요. 컴퓨터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조금 틀리게 뭘 하면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요. 그렇게 그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서도 그동안 그 국회의원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별의별 뭐 나쁜 조건 하에서도, 나쁜 환경 하에서도 용케 이제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전 시아버지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네. 즉 실세는 최순실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 아버님의 증언이 보면 지금 이번 사건을 푸는데 상당히 지금 단서를 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는 제가 알기로는 94년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윤회 씨는 초혼이고 이제 최순실 씨는 재혼이었는데 예. 그렇게 결혼을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게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글자 하나만 틀려도 제대로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예.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윤회 씨가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워지니까 이거를 최순실 씨가 조금 불편해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냐면 정윤회 씨가 이제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회 들어오기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좀 떠나갔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뭔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굉장히 이제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력의 중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좀 끌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증언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청와대 실세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들 정윤회 씨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이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정윤회 씨에 대해서 나를 떠나간 사람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과 정윤회 씨 관계는 상당 전부터 이제 일단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좀 장악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박관천 경정이 지난번에 그 진술한 것처럼 권력 질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그만큼 최순실 씨가 대통령 권력의 핵심부에서 있었다, 역할을 했다.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정윤회 씨의 부친 정관모 씨는 또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조금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뭐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혼까지도 생각을 할 때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저 정관모 씨 부친의 평가는 네. 대통령이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신뢰했고 그것이 이혼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하고 이제 최순실 씨 관계는 어찌됐건 간에 친하든 안 친하든지 간에 그 밀도 여부를 떠나서 40여 년의 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정윤회 씨가, 그 최순실 씨가 이를테면 결혼 전에, 예. 정윤회 씨 결혼 전에도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경재단 이런 데서.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친분 관계라는 것이 가까이 본 시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기백이라는 것이요. 지금 최순실 씨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대한민국의 그 아줌마를 뛰어넘는 아주 권력을 진 아주 기백 있는 보지 않습니까? 딸을 위해서 모 대학의 총장도 학장도 가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고. 모대학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주변의 인물을 보면요. 삼국지보다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다 본인이 통제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맥이죠. 차은택 씨, 네. 고영태 씨, 무슨 이성한 전 사무총장, 또 뭐 초대 이사장 이쪽 양쪽 재단에서 그 수많은 인물을 최순실 씨가 다 컨트롤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은 대통령도 제가 대통령이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를 놓고 물보다 피보다 진한 물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저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과연 그 정부 기금을 횡령을 했는가, 또 조세 포탈을 했는가, 업무 방해를 했는가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의혹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오늘은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전 시아버지의 이제 인터뷰가 나왔다면 네. 아마 내일쯤이면 또 그 정유라라는 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또 인터뷰를 하실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호기심의 그 대상이 되면서 그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개헌대로 하고 이 최순실 씨 문제는 지금 이 정부 하에서 끊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또 내년 대선에 나오는 사람 중에 내가 이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다 하면서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는 절대로 휘발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 심각성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 카드로 덮을 수 있는 그 거대한 양탄자로 덮어서는 안 되고 진상은 이것대로 명명백백하게 그렇습니다. 규명을 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개헌론의 진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 예로요. 그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서 그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지금 그 문제 별로 얘기 안 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최순실 씨 관련한 문제가 그렇게 등장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딸의 사생활까지 찾아보고 이거는 지금 늘 이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정상인 것도 다 비정상으로 돌려놓는 하나의 핵심 쟁점이 이거라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윤회 씨도 저희가 만나서 또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종의 역할,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그냥 실력 갖고 잘 한번 해보자. 예.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자. 그 실력 갖고 일했었군요. 내가 아는 얘기는 다 옳게 하려고 노력도 다 해오고 나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없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좀 웅웅거리는 게 굉장히 저음으로 말을 해서 저게 볼륨을 올린 겁니다. 잡음이 네. 좀 들어갔죠? 그런데 말을 종합해보니까 이번 논란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 선을 딱 긋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심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제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섭섭한 감정과 함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과 좀 어떤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강원도의 횡성에서 지금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2014년도부터 이미 이제 그때 정윤회 문건 나올 때부터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 신청이 네. 들어갔고 최근에는 재산 분할 신청을 했다가 결국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지금 조홍천 의원이나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아마 그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은 실세가 아닌데, 본인은 네. 지금 몸통이 아닌데, 왜 나를 지금 몸통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당 지금 벌어진 건 일만 보더라도 사실 본인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다들 보면 결국 부인이 지금 했던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네. 대한 이제 불만들이 지금 있고, 왜 자꾸 나를 갖고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본인의 의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조홍천 의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이혼을 할 때 조건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내가 서운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킬 건 지키고 발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홍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철 씨는 왜 그런데? 나하고 무슨 억과 심정이 있다고. 나는 뭐 사람들의 그 사람의 개별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더티하게 살지 않았어. 사람 하나 그렇게 바보 병신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그렇게 지저분한 인간 만들어 놓고는 그걸 끝이지 뭐. 누가 뭐 사과를 해. 이게 네. 격한 단어들을 그렇죠. 쓰네요. 네. 조홍천 의원한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순실 씨의 움직임이 아주 광폭이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정말 대통령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세울 정도로 이 권력을 호가호위하면서 모든 지금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했는데 예. 최순실 씨가 혼자 하는 걸 조홍천 씨가 왜 정윤회 나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억울한 심정과 원망의 심정이 섞여져 가지고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느냐. 실은 최순실 씨가 그랬다. 그 말이 생략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자, 이 최순실 씨 모녀의 독일 행적, 뭐 조력자가 있었다. 또 지금 아들, 그러니까 남자 아이와 같이 출국을 한 기록이 나왔다는 저희 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도 있었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 뭐 지금 SNS도 시끄럽고요. 이걸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황적으로는 그 최순실 씨 딸이 2015년인가요? 본인이 그 SNS에 어떤 그 태아의 초음파와 함께 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독일에서의 행적을 보면 그 독일 이웃들이 거기 할머니와 젊은 여성과 아기가 있었다. 뭐 이제 그런 그 증언이 나오고, 또 기자들이 그 머물렀다는 전원주택에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그 조그만 아기의 신발들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저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뭐 네. 아기의 장난감이나 그런 게 보이고 있고. 근데 솔직히 저걸 가지고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어렵죠. 예. 저게 솔직히 최순실 씨의 그 호의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예. 지금 정유라라는 학생이 그 이제 이화여대에 입학하면서 또 올렸다는 글, 돈도 실력이다 이런 것하고 이제 막 그 중복이 되면서 상당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륜 또는 윤리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그 의혹을 또 불러일으키는데, 저건 사실은 사생활의 영역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자랑스러운 스토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순실 씨 모녀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그 깊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 아이가 누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물적 증거가 없는 한 없죠.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 네.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미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이화여대의 입학 특혜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정유라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정황적으로 보면 다들 언론사에서는 이제 그동안 조금씩 이 SNS 그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걸 입수해서 혹시나 정유라 양이 이제 그 미혼모이지 않느냐, 임신을 했지 않느냐, 아기를 낳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현지에서 이제 취재 기자들이 보면 항상 어린애가 있었다는 것, 한 18개월 정도 된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또 이 SNS에 보면 본인이 이제 자신있게 낳겠다라고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추정을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뭐 뚜렷한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에 미스가 아니고 미세스라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외국어로. 예.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단지 이제 그 좀 미혼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여대를 이제 다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휴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학교 입학 2014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과목에 F 학점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하다가 그 다음에 휴학을 하게 됩니다. 예. 1점대 초반에 학점을 그렇죠. 받았다. 그 1점 초반대 맞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시 등장 학교를 복학해서 이제 2.2 정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데, 네. 문제는 그때 당시가 바로 이제 그런 출산 시점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지금 의혹들이 사실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이번 사건과는 뭐 특별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떤 자녀들을 둘고 산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또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 원장님 반대로 정유라 씨의 임신과 출산이 그 학점 특혜 의혹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실마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걸 종합해 보면은 작년에 한 4월에서 5월 정도로 이제 그 출산이 된 걸로 보는데 이 정유라 씨가 작년 2015년 3월에 이화여대학교 입학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작년 9월까지 국제대회에 출전 경험이 없어요. 재작년 10월부터가 근 1년간 국제대회에 출전 경험이 없습니다. 네, 말을 그러니까 직접 탄 그런 기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4년 가을부터 2015년 9월까지가 완전히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데 예. 그때 3월 달에 입학을 했고 1학기를 마쳐서 그 학점이 나온 게 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걸 딱 따지면은 이 특혜 입학이 의혹의 실마리가 바로 출산까지 연결되면서 학점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추정입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그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개인적인 지극히 문제지만 이화여대의 이제 물러난 총장, 최경희 총장이 학칙을 변경해서 어떤 그런 출산에 특혜를 줬다면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출산 때문에 학교도 잘 안 나오고 학적 그 관리가 잘 안 된 건데 마치 또 이제 훈련 때문에 한 것처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또 흥미로운 것이 그 2015년 말인가요? 그 국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네. 그 대학생이 휴학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또 그 SNS 상에 이게 정 모양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까지 나왔는데 알고 네. 봤더니 그거는 야당 의원이 발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막 의심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말로 이 구전이 빨리 되는 사회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와서 이거를 해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교정하고 이러한 절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결론이죠. 네. 소문과 진실은 가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윤혜 씨의 부친, 그러니까 정관모 씨가 이 아이가 만약 있다면 외손녀가, 손녀가 되겠죠. 출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증손주분 얘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님? 증손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유라 씨가 낳으신. 아니에요. 딸의 아, 딸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그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증손주를 낳았어요. 말탄이라고 언제 그런 애 낳을 새가 언제 있었어요, 그래. 자, 저런 어떤 너털웃음과 함께 이야기를 조작하기 어려운 그런 목소리로 저희는 들리는데 이유에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정윤혜 씨 쪽하고는 이미 이혼한 뒤부터 좀 이렇게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정윤혜 씨 인터뷰도 보면 그 딸을 그동안 만났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5살 때부터 이제 뭐 승마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예. 최근에 어떤 딸과 어떤 교류라든지 아마 2014년도 이혼하고 이후에 사실 교류 자체가 상당히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정윤혜 씨 아버님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제 결혼할 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또 가지고 있는 또 딸이 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딸의 딸이 의사다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것이고 지금 이제 지금 정유라 양의 이제 아들은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고 아마 이제 그 출산과 이제 독일에 건너간 거 이런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보면 독일에서 이제 하나의 조선족 아주머니가 계셨고 또 돌봐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비밀리에 또 육아를 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네. 합니다. 또 한 보도에 따르면 민 원장님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서 보건당국에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독일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순실 씨 모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독일의 그 현지, 거기는 이제 외국 워낙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 제도가. 자, 좁은 공간에 갓난 아기와 개가 15마리, 고양이 5마리. 서양에서는 위생 문제를 걱정하겠죠? 그렇죠. 앞에 잔디만 안 깎아도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벌금 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개 15마리, 고양이 5마리에
그다음에 그 어린 그 아이, 꼬마 아이도 있고 이런 거 갓난아이 있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주위 동네 그 분들이 독일 네.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혹시 아동 학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스러워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신고해서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무튼 신고한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온갖 소문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이 명명백백하게 뭐 아기를 출산하고 이런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